오늘은 2월 20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자,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진아송님, 화서부님, 김베드로님, 선희님, 형주님, 라맛레히님, 여종성님, 긍정의 힘님, 박순희님, 원태호님, 노만님 어서 오시고요. 재활용은 버리고 와야죠. 저는 어제 버렸어요. 남미용님, 네, 김재남님, 주식부자님, 그리고 단풍이님 어서 오시고요. 김진기님, 전미정님, JBS9895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송혜님, 마이드림님, 염소양님, 왕공대인님 어서 오시고요. 신동호님, 봉금덕님, 산소탱크님, 졸졸졸님, 별빛님, 들꽃님, HS윤님 어서 오시고요. 찐빵님 반갑습니다. 네. 할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박명진님, 유동신님, 빨강망토님도 어서 오시고요. 건강한 미래님, HWI님, 해피정님, 이나요님, DSK님, 이순신님, 정차란님, 박경숙님, 서울캡틴님, 김진왕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프로님, 나는 대박이다님, 신아마님, YHK님, 제갈공명님, 도채호님, 어서도 오세요. 주식부자 해와달님도 반갑습니다. 네. 정미정님도 어서 오세요. 네. 앞으로 해도 정미정, 뒤로 해도 거꾸로 해도 정미정, 그 우영우 같은 그런 이름이네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작을 해봐야 돼요. 담비랑님도 어서 오세요. 오늘 시장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안단태님, 이준기님 어서 오세요. 뭐 적당히 저점, 네, 누가 저점을 그어놨지? 하여튼 은혜님도 어서 오세요. 출석 그만,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해,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에스더정님, 풍님 부자님, 런님 어서 오세요. 출석 이제 하지 마. 네. 내가 말할 거야 이제. 출석 안 돼. 이제 빨리 그 채팅을 지워. 다다다다다 백스페이스. 자, 오늘 코스피는 네, 지지선 유지하면서 일단은 잘 됐어요. 잘 됐고, 오늘 캔들이 상당히 의미가 좀 있는데, 보통은, 네, 요런 캔들 나오면, 긍정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 일단 봐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캔들. 요 캔들 시황의 설명 잠깐 드렸었죠? 요 굉장히 중요한 캔들이거든요. 이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반등, 그 다음에 치고 나갈 때 좋은 포인트인데, 요 캔들이 왜 좋은 거냐면 반전 캔들이라고 합니다. 반전 캔들. 뭐 이거는 주식 그 뭐 책 이런 거 사보면 기술적 분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요거는 일단 윗꼬리가 먼저 달리는 캔들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아랫꼬리.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윗꼬리, 아랫꼬리. 요게 세트로다가 나오면 반전 캔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첫째 날에는 일단 시작해가지고 빨간 양봉으로 쫙 올라가요. 그러다가 훅 빼버리거든요. 그럼 뭐지? 물린 사람이 생겨요.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물려요. 뭐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보합 시작했다가 확 밀어버려요. 밀어버리면 꼭대기에 여기서 매수하시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공포에 일단은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엿됐네 생각하면서 주식을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네, 물량이 터져 나오면은 그것을 밑에서 받아 먹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반등을 쭉 해서 끌어올려 버리죠. 네, 그러면은 완전히 세됐어 해가지고 주식만 뺏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주가가 상승하던 시기에 따라붙지 마라는 개념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한 게 횡보 박스에서 나타났어요. 횡보 박스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저렇게 횡보 박스가 나타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지금 밴드폭이 상당히 좁아요. 지수는 여기가 저점이고요.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밴드폭이 한 양봉 한두 개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약간 좁은 밴드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일단 해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오늘 쉬기 때문에 내일 분위기는 오늘하고 비슷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네, 올라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가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내일은 일단 상단부 네, 이 박스 상단부까지 진입을 좀 해주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한 0.5에서
0.6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수급이 좀 도와줘야 돼요. 수급이 도와줘야 되는데 오늘은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매도는 조금 네, 기분 나쁜 거죠. 네, 요거 환율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환율을 보시면 오늘은 좀 떨어졌어요. 보통 이제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네,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좀 해주는 상황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런 부분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어요. 물론 오늘은 금융투자가 매수하면서 주가를 반등을 좀 시켜주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참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이 좀 되는 거고, 환율은 일단 1300원대 고점을 좀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 하락이 좀 진행되면 요 정도까지 한번 내려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죠. 1250원, 1300원 요 범위로 일단은 우리가 판단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달러 기조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이제 단기적 저항에 좀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강달러 때문에 약간 좀 주춤했었던 그런 증시가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다시 외국인 매수와 함께 상승세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어서들 오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도 돌리는 형태,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아래쪽 꼬리 달고 딱 멈추는 형태잖아요.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진다. 이렇게 되면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강달러 기조가 좀 꺾일 수 있는 상황으로 일단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도 물론 뭐 여러분들 계좌는 많이 좋아지고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바닥권 탈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2500도 별로 의미 없어요. 2600, 2700 이렇게 올라가야지 된다는 거, 제가 이건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 포인트까지 일단 와줘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는 아직은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뭐 내일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급등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해봤자. 네, 오늘 보면은 바이오 종목들 이런 거 급등하는 모습 좀 있었잖아요. HLB 이런 거. 네,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요, 간에 기별이 안 가. 네, HLB 쪽이 지금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는데 주가 이만큼 내려간 다음에 상한가 나오면 뭐 일단은 회복이 되는 건 좋긴 좋겠죠. 근데 지금 물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집중하자 이런 쪽이기 때문에 뭐 연속으로 상한가를 치고 넘어간다거나 그런 형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매물대가 요 위쪽에 있기 때문에 한 템포 더 올라가고 나면은 뭐 한 7, 8%? 한 10%? 네, 10% 넘게 좀 상승할 수 있나요? 그 정도 상승했을 때 뭔가 이제 좀 챙기는 모습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연속으로 상한가를 치고 넘어간다든지, 목표 주가를 갑자기 뭐 6만원, 7만원 잡는다든지, 이렇게는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쏘아 올린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기어 올라갔어요. 알테오젠, 그 다음에 시젠, 이런 것까지 다 기어 올라갔는데, 이런 거에 또 속지 말고, 네. 근데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일단 반등이 좀 나가는 모습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쪽이 워낙 그동안 이제 소외를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제약바이오가 조금 많이 그 상승 포인트를 좀 잡고 있었다. 그 다음에 HLB 그룹이 상승 포인트를 좀 많이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틈에 또 NC소프트라든지 뭐 위메이드 뭐 이런 애들이 또 오늘 반등을 해주면서 게임주들도 반등이 좀 나왔죠. 펄어비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반등 나가면서 오늘 분위기를 그래도 대체 좀 끌어당겼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렇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아직은 아직은 좀 더 보셔야 된다는 거,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들어 누워 있는 그런 바이오 종목들은요, 사실 바이오 업황이 썩 좋지는 않아요. 바이오 업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뭐 게임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주도 이제 업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반등 나왔다고 좋아할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내려간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라서 그런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SK 이노베이션 개폭락 아니면은 알아서 해. 와, 나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1% 빠지면 개폭락인 거야? 뭐야 도대체? 뭔데? 왜 어디가 개폭락이 나온 거야? 1%가 개폭락이면은 오늘 뭐 2% 빠진 애들은 죽어야 되는 거요? 이거 아니지. 뭐 그러면 롯데케미칼은 오늘 1.9% 빠졌으니까 이거는 뭐 핵폭탄급 폭락입니까? 이거 뭐
그러지 마, 진짜. 왜 그래? 그 조금 빠져서 그런 거야? 왜? 뭔데? 왜? 이 저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며칠 전 폭락 이런 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잖아요. 며칠 전 빠진 게 왜 빠졌는지 뭐 S-오일이나 이런 거 다 빠졌던 거 아니요? 그때? 네. 요때는 근데 15일이잖아요. 지수 봐봐요. 15일날 뭐였어? 지수가 다 빠졌잖아. 그날은 또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폭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네. 15일날 뭐 증시가 저렇게까지 빠졌는데 걔네라고 뭐 안 빠지면 그날은 안 빠진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세요. 자,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게 있잖아요. 장이 빠질 때는 뭐가 빠진다고요? 종목이 다 빠져요. 좋은 주식은 나쁜 주식이 구간에 다 필요 없어. 이럴 때는 진짜 개잡주들은 올라갈 수 있어. 뭐만 있는 애들, 재료만 있는 애들이 올라가는 거고요. 시장이 빠질 때는 원래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시장이 빠질 때는. 근데요. 시장이 빠질 때도 올라가는 주식을 보면서 걔네들을 따라가시면 안 돼. 왜냐면 걔네들은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특별한 자기만의 재료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상황이 만들어졌거나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전부 다 주가가 내리는데 그 코로나 수혜로 올라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뭐 지진이 났어. 그럼 지진 피해 때문에 뭐 다 같이 이제 뭐 경기가 망한다는 되는데 지진 복구 수혜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것들이라 보셔야 되죠. 이런 것들. 네. 원래 면도 잘해요. 네. 내가 면도 안 하면은 금방 그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시장이 하락할 때 떨어지는 거, 그거에서는 그냥 뭐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떨어져서 떨어질 거다. 근데 시장이 올라갔는데 내 거는 떨어졌어. 그러면 좀 고민해봐야지. 이해되시죠? 뭐 이해하셔야 돼요. 네. 시장이 오늘 괜찮았어. 오늘 괜찮았잖아요. 근데 주가가 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이상으로 막 한 4, 5%막 10%막 이렇게 빠져버렸어. 이러면 이 새끼 뭐지? 라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은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얼굴에 뭐 바르는 거 싫어해요. 아무것도 안 바릅니다. 원래 천연 개기름이 있어가지고요. 네. 조금만 지나면 얼굴이 번쩍번쩍 해줘요. 네. 번쩍번쩍해져. 여러분 농사주들은 뭐 경농, 남해화 이런 거 지금 괜찮아요. 네. 올 여름도 기대해. 네, 5월 달쯤 되면은 남해화학이나 네, 이 경농 이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이런 주기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매매하기에 편한 구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뭐 그런 것들. 이거 지금 나쁘지 않잖아요. 이 보시면 다 특징이 있어요. 그 뭐 연초에 올라가고 뭐 그런 것도 있어서 네, 이게 재작년이었던가요? 남해화학 했던 게. 그다음에 뭐 경농 같은 경우도 다 똑같아요. 이거 월급 정보 들어가 있죠? 네. 연초에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 좋은 구조들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지금도 이제 상승 포인트를 좀 보겠죠. 보통은 이제 작년 겨울부터 해가지고 이게 넘어오면서 가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뭐 오늘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뭐 1, 2% 빠지고 변동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볼 때 항상 길게 멀리 그 다음에 뭐 수급의 동향도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바닥이 옆으로 더 길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쳐줄지 그거는 아직 잘 몰라요. 240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상태만 봐서는 뭐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FOMC 의사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또 지들이 지지고 볶고 뭐 그러고요. 블러드가 또 이번 주에 또 연설을 합니다. 걔는 왜 자꾸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연설을 해요. 또 연설을 하는데 지지고 볶고 막 그러면서 나는 0.5로 올려야 되겠네. 근데 뛰어가가지고 이 투표권도 없는 새끼 비켜 이렇게 하고 싶지만 네 영어가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일단 개소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태죠. 의사록을 가지고서 또 뭐라고 짓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근데 이번 주는 또 우리가 월말 윈도우 드레싱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야. 이런 복잡한 구간들이 막 있다면 해서 반등도 시켜줘야 되고 아니면 또 이게 눌러줘야 되고 좀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막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뭔가 빵 터트릴 만한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나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옆으로 계속 기어다니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어다니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 이평선이 아주 쫀득하게 보입니다. 딱 타이트하게 딱 모여 들어가요. 새끼 꼬는 것처럼. 그 상태가 된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합시다. 앞으로 그래서 시장은 좋아지겠느냐 안 좋아지겠느냐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장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폭락할 만한 재료가 있나요? 자, 분명히 여기 그 작년 10월이나 12월 뭐 이럴 때는요, 폭락할 만한 뭐 그런 재료들 가지고 나온 것들이 뭐였냐면 다 경기 침체. 네. 경기 침체. 어서도 오세요. 경기 침체였잖아요. 이 주가 내려갈 때 무슨 우려라고 해서 경기 침체 우려 아닙니까? 경기 침체 우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우려감. 그 주가가 떨어졌어. 경기가 더 많이 빠질 거래. 더 나빠질 거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본 경기 성장표는 어땠어요? 경기 지표는, 성적표는 어땠어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잖아. 4분기 실적이 감소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기업체를 운영하시니까 이제 아시겠죠? 네. 연말에 뭐 해요? 직원들 보너스 줘야 되고 1년치 비용 털어내야 되고 막 그런 세금 내야 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4분기 실적이 크게 증가하기 좀 어려워요.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발생했었던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4분기에 대부분 처리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1분기 실적은 어떨까? 좋겠지. 당연히 좋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친구분이 쫄리면 쉬었다가라는 그림을 네, 그걸 또 어떻게 보셨네? 네, 되게 옛날 건데. 그래요. 열심히 제가 그림을 그리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공감을 일단은 한 명이라도 얻었으면 내가 성공한 거다. 그죠? 네. 그림을 볼 때, 네, 공감을, 네, 하시는 분이 생기시면 좋습니다. 그래요. 네, 계좌가 많이 복구가 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부자 오빠님처럼 손실 났었던 부분,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거는 정말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도 계좌가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뭐 그렇게 크게 작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엄청난 주주들을 뭐 계좌에 편입을 시켰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뭐 대단한 거 샀어요? 아니면 뭐 하늘이 내려주신 뭐 그냥 뭐 100일 치성 들어가지고 저에게 제발 엄청난 종목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해갖고 막 네, 그게 나온겨? 아니면 뭐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갈라가지고 배를 열어봤더니 주식 뭐뭐 사라 이렇게 나왔어?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 1억으로 단타 쳐서 그분은 그림만 봐도 이해를 많이 하시겠다. 네. 많이 한 거 아니야. 뭐 대단한 작업을 한 거 아닙니다. 근데 계좌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했기 때문이에요. 뭘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뭐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재활 운동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인공호흡기 끼고 있었잖아. 인공호흡기 끼고 있었죠? 우하 우하 우하.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인공호흡기 띄었잖아. 솔직히. 인공호흡기 띄고 뭐하고 있어요? 이제 재활운동 하고 있잖아요. 수영장에서 걷든 뭐 철봉을 잡고 걷든지 간에 이제 걷는 연습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미를 조금만 더 해주면,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습니다. 철강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포스코, 근데 이거 할 말이 있어. 여러분, 포스코 홀딩스 내가 여기서 그때 저걸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여기 요 정도 올라갔을 때였나? 네. 추가 매수를 우리는 하잖아요. 추가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조차도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환경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40만원 매수를 했어. 근데 우리가 추가 매수를 어디서 들어갔냐면 24만원.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이거 월요일 날도 들어갔어요. 지난주 여기 밑에 점에서 30만원 아래쪽으로 계속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단가가 이렇게 밑으로 쳐지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추가 매수가 들어가면 비중이 커지잖아. 비중이 커졌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오시는 게 맞아요. 빠져나오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요것을 요때 합쳐가지고 비중이 이만큼 뚱뚱해졌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에이씨 팔지 말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계획대로 안 해서예요. 작던 대로 안 해서, 생각한 대로 안 해서입니다. 나는 여기서 만약 급등주 쫓아갔어. 급등 쫓아가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의 손절매도 법칙이 있어. 규칙이 있어. 근데 주가가 막 변동할 때
막상 마이너스 5%가 돌파되고 있으면 손절매도 하려고 하면 손이 안 나가. 왜? 손실 보고 팔면은 또 올라갈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대로 안 하다가 뭐 10% 폭락도 맞고 20% 폭락도 맞고 반토막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주가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왔을 때, 내가 생각했었던 그 자리에 왔을 때는 반드시 내가 생각한 그 전략대로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예요? 비중이 적당하시면 그냥 쭉 갖고 가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비중이 커졌어. 그러면 줄이세요. 그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나에게는 원래대로의 그런 비중이 남아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지. 오늘 한국알콜도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저거 해드렸잖아요. 한국알콜도 이거 지금 만원대 밑에서 추가 매수 계속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만원 정도, 만원 밑에서, 네, 추가 매수 계속 들어갔어. 11,000원까지 들어갔나? 하여튼 뭐 계속 들어갔어요. 만원 얼마까지 들어갔어요. 이것도 뭐 물렀다가 쳐도 지금 수익권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수익권입니다.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수익권인데 추가 매수가 들어갔으면 더 큰 수익이 나왔겠지. 일단은 이렇게 나왔어. 근데 내가 그냥 가지고만 있는 입장이었어. 그래서 이제 수익권 들어왔어. 그러면 비중 안 줄여도 돼요. 하지만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비중이 일시적으로 커졌어. 그렇다면 비중을 줄여야 돼. 왜 그러냐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랬지? 우리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가가 내려가면서 횡보가 나갈 때 뭘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먼저,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먼저 정비하라. 네? 지금 뭐 HLB가 올라가고 2차 전지가 올라가니까 거기 매달려서 또 이런 걸 사야지라고 하면서 글로 가는 게 아니라 돈 생기면 이런 데로 바로바로 뛰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있는 것을 먼저 살펴보세요. 네. 여러분들 걸 먼저 돌려봐야 돼. 근데 돈이 없잖아요. 문제는. 돈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 돈이 없으니까 뭘 해요? 그래서 만든 거잖아. 포스코가 올라와서 조금 팔았어요. 한국타이어 올라가서 조금 팔았어요. 알콜이 올라가서 조금 팔았어요. 팔고 나면 뭐가 생겨? 돈이 생기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종목을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종목의 평단가를 낮추고 그걸 또 수익으로 넘기고 그러다 보면 계좌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부담이 줄어들어요. 이 작업을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설 때까지요. 아직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으니까 지금은 기회가 많잖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이 튄단 말이에요. 철강주들 지금 보시면 자, 철강 섹터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철강주가 지금 시간에서 다 올라갔어요. 포스코 홀딩스 제외하고 네, 중소형 철강주들 다 올라갔습니다. 철강주들에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뭐 어제 제가 특강에서도 말씀드렸나? 근데 철강주가 좀 움직여야 되는 이유들은 뭐냐면 중국의 경기 부양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경기 부양, 이 경기 부양을 하게 된다라면 보통은 경기가 안 좋을 때요. 경기가 안 좋을 때 2008년도라든지 뭐 저기 코로나 때라든지 이렇게 막 완전히 막 바닥을 기어다닐 때 금리도 개판일 때 막 이럴 때요.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경기가 완전히 뭐 저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뭘 부양시키느냐, 가장 경기를 확실하게 빠른 시간에 복구시킬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인프라 투자예요.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거고요. 인프라 투자입니다. 인프라를 투자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경제 규모가 커져요. 재밌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는 뭐예요? 다리, 도로, 뭐 항구, 뭐 공항 등등등이란 말이에요. 등등등. 이런 등등등인데 이런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이거 누가 하지? 건설. 그죠?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주가 일단 올라간단 말이야.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럼 건설을 할 때 뭘로 지어? 일단 철근, 콘크리트 뭐 등등 해가지고 건자재가 또 올라가요. 철강도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뭔가 다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2천억짜리래. 2천억짜리 다리를 오늘 만들었어요. 막 해가지고. 그러면 이 다리를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요? 건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이 만들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필요하겠지. 구인난이 해결이 돼요. 실업률이 떨어집니다. 즉 이거 뭐야? 그 실업 지표가 개선이 돼요. 그런 효과가 또 있는데다가 그럼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일단 일해서 돈을 버니까 소비가 늘어나서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2천억짜리 다리가 생겨요. 이거는 누구 거? 나라 거. 그러면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원래 이거 다리가 없던 시절에는 나라의 가치, 나라의 재산이 만약에 50조였다. 네. 근데 여기 2천억짜리 생겼어. 그럼 이거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0조 2천억.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 규모가 지난번에 대비해서 2천억이 늘어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인프라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끌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면 원시적으로 봤을 때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1대1로 같은 거 예전에 했었잖아요. 1대1로. 그게 완전히 뭐 그 동남아 국가들을 완전히 뭐 지네 걸로 막 주물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기성이라고 많이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응? 그런 거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비중 5%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지금 와서 살려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그죠? 철강주 지금 사긴 좀 늦은 감이 있을 것 같은데 막 치고 올라가던데 막 치고 올라가서 타이밍이 나온 것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에서도 많이 올라가 가지고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시거나 아니면 뭐 오늘 좀 사셨거나 그렇게 가셔야죠. 그래서 일단은 중국 쪽에 철강 수요가 늘어난다예요. 중국 쪽에 철강 수요가 늘어난다가 하나 들어있는데 재밌는 거는 몇 년 전부터 중국의 철강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공급이 딸리게 되죠. 공급이 딸리는데 수요는 증가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에서 끌어다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철강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는 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 튀르키예에 지금 지진이 엄청난 게 발생했잖아요. 튀르키예, 이 터키죠. 옛날에 터키의 지진이 크게 발생했어요. 크게 발생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의 철강 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철강 기업들이 또 유럽 쪽으로 보내는 철강이 많아서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철강에 대한 좋은 호재가 나왔어요. 철강주들이 근데 지금 호재가 나와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포지션을 보고 있었잖아요. 현대제철 아까 얘기 나오지만 현대제철도 한번 봐봐요. 이게 뭐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슬슬 기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뭔가 움직여 주려고 했었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확 갖다 써버린 거지. NI스틸 뭐 이런 거, 몬스틸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랐죠. 예를 들어 보시면은요, 그동안 뭐 남들 올라갈 때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늘 판단하시고 네, 그 바닥에서 몰빵 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네, 그 뭐 저런 거 있잖아. 내가 딱 분석하는 그 업종 툴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시면 그런 것들을 막 계속 모아서 들어가시는 그런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전략도 나오지만 대체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많이 지금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돈만 갖고 있으면은 올라가는 쪽에 계속 집어넣으시면 되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주식에 물렸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식에 물려서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비중을 더 추가하거나 뭐 그럴 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뽑아내고 걔를 평단가 낮춰놓고 돈 나온 걸로 또 다른 거 사서 또 해놓고 계속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LS 일렉이나 이런 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 뭐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거 지난번에 이 실적이 어쩌고저쩌고 지랄하면서 주가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상황을 이때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뭘 자꾸 물어봐. 똑같은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자, 뭔가 상황이 바뀌면 그럴 때 뭔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안전하게 매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54,000원대 넘어가면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네, 뭐 이거나 뭐 제일기획이나 뭐 다 똑같잖아요. 지금 제일기획 뭐 그 다음에 생활건강, 네, 뭐 이런 것도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실적이 좀 떨어져서 뭐 그렇다.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네, 문제될 게 없습니다. 뭐 강원랜드 마찬가지, 문제될 게 없습니다. KB금융 마찬가지요.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네, 이런 은행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은행주는 근데 더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그다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좋아지는 것들인데 이렇게 떨어뜨렸다.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좋아질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걔도 알고 다 안단 말이야. 다 아는데 주가를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렸대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가 제일 비싸요? 베르사체? 베르사체가 제일 비쌉니까? 뭐가 제일 비싸? 명품.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루이비통을 합시다. 네.
루이비통이야 이게. 루이비통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이렇게 그린 거야? LV요? 하여튼 루이비통이요. 루이비통이 이게 1000만원짜리 가방이래요. 1000만원짜리 가방인데 세일을 해가지고 500만원에 판대요. 물론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안 사겠지만 요거를 계속 노리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500만원에 판대 어떡할 거야? 사야지. 응? 사야 될 겁니까? 에르메스. 그래 에르메스로 합시다. 에르메스 이거 1억짜리 가방이에요. 근데 2천만원에 판대. 안 살겨? 원래 가치는 1억이란 걸 알고 있잖아.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가 싸게 사면 싸게 사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대. 주가가 어차피 올라가는데 어차피 상승을 하는데 주가 내려갔어요 지금.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 실적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뭐예요? 주가 내려온 지금은 저평가잖아. 근데 나는 은행주에 관심이 없어. 안 사도 돼요. 네. 안 사도 됩니다. 근데 이것을 수요로 생각하는 사람들, 난 가방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에르메스 가방을 사려고 내가 1억을 모으고 있었는데 야씨 이게 5천만원에 나온다고? 뭘 해야 돼? 앞에 가서 전날 밤부터 줄 서야지. 네. 줄 서야지. 근데 나는 저런 가방 필요 없어요. 나는 비닐봉지가 좋아. 그런 사람들은 저걸 굳이 살 필요가 없어. 나는 은행주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막 바닥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데요. 안 사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보는 것은 종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무슨 종목은 어때요? 뭔 어때? 이거는 내려가서 언제 올라가요? 이런 건 하등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비닐봉지 안 좋아? 네. 왜 비닐봉지 같은데 빵 터지고요? 네. 예를 든 거 아닙니까? 네. 어서도 오세요. 네. 봉다리.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요. 말도 안 되는 거.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서 주가를 떨어뜨렸다. 그러면 이거는 돌리는 자리만 딱 보이면 그때 들어가시면 거의 대부분이 다 수익이 납니다. 이거 우리가 호텔신라 지금 얘네들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호텔신라는 지나고 보면은 많이 알잖아요. 이제 CGV든 뭐 이거 맨날 설명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도 그때 갔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실적 이야기 더럽게 나오고 막 이거 뭐 개떡 같네 이제 큰일 났네. 어디야 도대체 그게 폭락한데 어디야 어디냐고. 그림이 여기네 그죠? 요날 아니 호텔신라 왜 이렇게 떨어져요? 호텔신라 왜 이렇게 빠져요? 지금 뭐 7만원에 샀는데 뭐 8만원에 샀는데 왜 이렇게 빠졌죠? 이때 나온 게 뭐야? 전체 매출은 늘었는데 네 면세점 매출이 92%인가 감소했다면서. 네. 면세점 매출이 안 나오는데 들어보면 되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면 웃기는 거지. 면세점 매출이 감소했대. 그거 누가 몰라? 사람이 없는데 당연히 감소하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다려. 일단은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또 떨어지지. 기다려. 또 떨어졌잖아. 기다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네? 여기 올라섰네요. 그럼 이제 사면 되잖아.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언제 했어? 64,000원에 했잖아. 64,000원에? 64,000원에 매수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부분들은 그래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고점에서 물렸어. 10만원에 물렸어. 진짜 재수가 더럽게 없어서 10만원에 사버렸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64,000원에 내가 추가 매수를 했어. 그럼 평당가 대충 절반 정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잖아.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면서 가시면 돼요. 이런 작업도 하시면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내가 100만원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100만원을 쓰잖아? 그러면 평당가가 절반이 아니야. 왜냐면 이게 지금 10만원에서 6만원이면 마이너스 40%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어서 그럼 여기서는 똑같은 금액을 쓰면 140주 160주를 사는 거예요? 140주를 사는 거예요. 140주 140주 이렇게 대충 해. 네, 140주를 산다고 생각해봐. 계산해봐요. 알아서 계산해요. 이런 거는 이런 거 계산은 난 하지 않겠어. 몰라서가 아니야. 네. 아무튼 여기서 100주를 샀으면 여기 140주 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평단가는 52분의 1로 반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주게 되면 너무나 좋은 거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이 그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내가 꼭대기에 물렸어요. 대부분이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꼭대기에서 대부분 물렸잖아. 그래서 밑으로 쭉 빠졌어요. 지금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바닥이다라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바닥입니다 라는 거 있잖아. 바닥입니다. 지금이 바닥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아직도 천정인 것 같고 아직은 더 많이 빠질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 매수하면 안 되지. 근데 나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저점을 생각해요. 왜냐면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와 주기도 하고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고 있어. 당연히 바닥은 지나봐야죠. 네. 근데 조짐이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역배열이 정배열로 전환되려고 수렴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아직 더 필요해요. 하지만 이 구간이 지나고 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자, 바닥이 만들어진 조건들 살펴보시면 추세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1번. 하락하지 않는다. 두 번째.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매수가 들어온다. 세 번째. 또 뭐 있어요? 세 번째. 이평선이 모였다. 내가 이번 특강에서 무슨 얘기 해드렸냐면 매수의 조건이 많으면 좋다 얘기예요. 매수의 조건이 많으면 좋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매수가 들어와요. 매수가 들어와요. 수급이 외국인이 사고 있다. 1번. 골든크로스다. 2번. 3번은 뭐 실적이 좋다더라. 4번은 업황이 좋다더라. 5번은 우상향이다. 6번은 뭐다. 6번 뭐 7번은 추세가 바뀌었다. 뭐 등등 해가지고 내가 조건을 짜라라라라락 만들었어요. 이 중에서 내가 10가지 조건이 있는데 한 7가지 정도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어. 매수 조건에 부합돼. 그럼 사란 얘기예요. 근데 뭐 딱 보니까 차트상에서 좋아 보이는데 뭐 매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막 그래. 매수하기가 좀 애매해. 뭐 데드크로스 나와 있고 막 그럼 지금 사지 말란 얘기지. 이런 조건을 여러분들이 딱 정해놓고 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대입만 하셔가지고 대응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아주 쉬워지는 거죠. 왜냐면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주식을 살 때인가? 주식을 살 때인가? 그렇다예요. 그렇다. 지금은 주식을 살 때인가? 그렇다. 지금은 주식을 팔 때인가? 아니다. 자, 주식을 팔아야 될 때는 아니고요. 사야 될 때는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매도는 하지 말고 매수를 해야죠. 자, 시장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라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에서 사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연한 거를 안 하고 있지. 왜? 지금은요, 사실 뭐 돈이 있으면 뭐 새로운 종목을 사시든 뭘 사든 네 그런 거 많이 하셔도 돼요. 그냥 사.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할 건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 수익이 안 나면 몰라. 근데 수익이 또 나잖아. 그러니까 그냥 사도 돼요. 요즘에 주식 사가지고 손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뭐 당장 오늘 샀는데 떨어졌어요. 어제 샀는데 떨어졌어요. 이거는 있을 수 있어. 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흐름을 따라서 가다 보면 또 2월달 지나고 나면은 2월달에 매수한 것들이 수익이 나와 있고 6월달 지나면 6월달 수익이 나와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막 그냥 뭐 그냥 꽂히는 거에다가 몰빵 치고 막 그렇게 단타 치고 이렇게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자신 있는 사람들만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주식한 지 한 2년 됐어. 주식한 지 한 2년 됐으니까 이제 이쯤 되면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누가 보면 웃어. 2년 동안 뭐 하신 건데 여러분들은? 주식 2년 동안 뭘 경험했어요? 떨어지는 것밖에 경험 안 했잖아요. 지금 바닥 처음 보죠? 저점 처음 보잖아요. 바닥 형성되는 거 처음 본 사람들이 태반이야. 왜냐면 계속 떨어지는 것만 봤거든. 상승장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 상승장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는 사람이 더 많아 여기. 네. 상승장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상승장이 나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은 감도 못 잡고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상승장이 오게 되면은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자면 이 밤은 왜 이렇게 긴 거야? 막 이렇게. 그 노래도 그런 거 있지. 그대 기다리는 이 밤은 왜 이리 더딘 건지. 그 뭔 노래냐 이게. 그대 고운 내 사랑 뭐 5월에 뭐 어쩌 꿈이여 뭐 그대 기다리는 밤은 왜 이리 긴지요 막 노래 그지 같네 이씨. 네 아무튼 네. 뭐 여기 이제 큰 상승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는 이때 맛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락 이후에 이제 상승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돼. 다 들어야 돼요. 이 노래도 다 네? 내 맘이야. 다 내 거야. 네. 이게 상승장이에요. 이게 상승장. 이게 상승장.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것만 오면 또 대박 터지겠는데 이거. 네. 죽이겠는데? 이런 거 나올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은 방송을 안 보세요? 내가 해성산업하고 계양전기는 안 판다고 얘기했잖아. 당장은. 네. 아직은 안 판다고 얘기했죠. 네. 그 뭐 자꾸 궁금해. 제가 막 여기서 매도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들의 주가 추이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뭐 그거는 보고 계시다가 참고만 하세요. 내가 매도할 때 되면은 계속 떠들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으면은 매도 안 하고 그냥 네가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있으면 내가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뭐 했어요. 뭐 팔았어요. 내가 원래 자랑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수익 나고 팔았어요. 본전에 팔았어요. 손실 난 거 메꿨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하루 종일 떠듭니다. 24시간 떠들어요. 봤죠? 네. 이 밧주가 원래 내가 원조야. 봤죠? 네. 조금 내가 그거 하려고 지금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이게 상승장만 와봐라 이제 그러면 내가 맨날 자랑하고 그냥 뭐 봤죠? 그것만 입에 달고 살 거란 말이요. 네. 그러니까 봤죠? 사라고 그랬죠? 막 그런 거. 버티라고 그랬죠? 막 내가 그거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살아 있어야 돼. 네? 여러분들이 살아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런 자랑질을 할 때, 기부사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거에 대한 내가 또 재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여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이 상승을 일단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 맛을 봤거든요. 와, 씨 죽이는데 이게 말이 돼? 이 당시는 어땠어요? 월요일에 오는 그 주말이 싫어요였어요. 주말이 싫어요. 보니까 그 애들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거 있더만 우리의 소원은 토일 꿈에도 소원은 토일 막 그러고 주말이요 빨리 오라 막 그러고 있던데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상승장에서는 주말이 오면 짜증나고 열받아요. 왜 이렇게 오래 쉬는 거야? 명절은 왜 있는 거야? 막 짜증나죠. 왜 빨리 그냥 시장에 가서 내가 매매를 안 하더라도 내 주식이 얼마큼 올랐나 이거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네. 월요일에 온 게 막 무섭고 막 그러나 무섭고 막 네 무섭고 네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팔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팔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을 못 해본 뭐 바닥도 지금은 처음일 거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시기가 있어요. 버는 시기는 하락장은 아니에요. 하락장은 너도 나도 다 돈을 못 법니다. 주식을 한다면 뭐 옵션지를 한다거나 뭐 선물을 한다거나 그러면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못 벌어요. 돈을 못 법니다.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일단은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최대한 조금밖에 안 잃기. 네.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횡보, 그 다음에 상승. 여기서는 다 돈을 법니다. 자, 이러면 남는 장사야. 주식 투자할 때 하락장만 조심하시면 횡보나 상승장에서는 다 돈을 번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중에 두 가지는 내가 돈을 번대요. 한 가지는 돈을 못 번대요. 그럼 여러분들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식을 왜 안 하려고 그래? 주식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지는 뭐가 남았어요? 두 개밖에 안 남았잖아. 횡보 다음에 상승이잖아요. 자, 주가 추이.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시면 상승 이후에 하락이고요. 다시 상승이잖아요. 요 구간하고요. 요 구간은 돈을 번다니까? 요 구간하고 요 구간은 돈을 번다고요. 근데 요 구간은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여기를 우리가 개고생을 하면서 딱 넘어왔는데 이제 돈 좀 벌어볼까 하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없어. 사람이 사람이 없어. 어디 갔어요? 나 주식 안 해요. 네. 응? 내 주식 안 해요. 이런 생각. 제가 해드리는 말을 한 템포 늦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3000포인트가 간다. 5000포인트를 간다. 멀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리오프닝.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열심히 사놉시다. 근데 왜 수익이 안 나요? 어차피 1분기도 안 지났어. 응? 1분기 지나야지 뭐 될 건데, 이제 여행객 수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늘어나기 시작하면 1분기도 이미 중반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1분기 실적 조금 증가할 거고 2분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지. 왜냐면 여름 휴가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 리오프닝 주들에 대한 실적이 제대로 잡히려면 7월이나 8월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벌써부터 땡겨 오는 거야. 물론 주식이라는 게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이는 경향은 있어요. 하지만 그런 포인트들이 여러분들 탁 피부에 와닿는 경우가 되려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급하지 마세요. 매매를 맨날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응? 맨날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뭐 내가 살려고 했던 주식이 많이 올라가 버렸어. 그럼 포기해버려. 다른 거 사세요. 열받을 것도 없어. 화날 것도 없어요. 왜? 시장에 널리고 널린 게 주식이야. 우리가 항상 말하죠. 돈이 없지 주식이 없는 게 아니요. 지금 좋은 주식 굉장히 많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내가 아직 포트폴리오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주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열심히 종목 찾아가지고 보세요. 비슷한 것들만 지금 이 코스피 지수하고 비슷한 애들만 사도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60에서 70%의 확률로 돈을 벌 겁니다. 그냥 주식만 잘 가지고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실 거예요. 돈을 번다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손해를 축소시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나는 마이너스 1000만원이었는데 마이너스 500만원 줄었어요. 이거 돈을 번 거야. 근데 에이씨 아직도 마이너스 500만원이잖아요. 이러면 사실 뭐 답이 없어. 네. 그러면 이게 주가가 막 상승장이 나왔을 때나 그때나 좋아할 수 있지.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추가 매수 들어가든 뭘 하든 하라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내가 사자마자 막 올라가면 너무 좋아. 그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은요, 이게 엔돌핀이 머리에서 막 솟구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빠찡꼴 땡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빠라라락 빵 하고 잭팟 빵 터지잖아요. 아니면 3-7이 맞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돈이 와라라라 쏟아지는 그 기분 한번 느껴버리면 계속 나올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딴 돈은 다 집어넣어요. 근데도 잭팟이 안 터지겠지. 그럼 내가 갖고 온 돈을 또 집어넣어. 빌려서 또 집어넣어. 그 한 번의 맛을 더 보려고요. 내가 얼마나 이런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 땡기는 거예요. 주식을 할 때도 그런 걸 한번 맛봐버리면 안 돼요. 내가 샀는데 확 그냥 아침에 샀는데 오후에 상한가 가버렸어. 오 마이 갓. 잠깐 사이에 한 30% 먹어버렸어. 그러면 거기에서 또 그냥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가가지고 또 막 소고기 사먹고 막 그냥 불러라 놀아라 그러면서 막 술 드시고 막 길거리에 전 부치고 막, 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냉장고 오줌 싸고 막 요구란 요건 다 먹으면서 막 그러면서도 좋아갖고 웃지. 상한가 같지? 그 맛을 보려고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게 돼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 결국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재산이 줄어 있잖아요. 이상하게 계좌가 쪼그라져 있잖아. 왜 그럴까요? 수수료 많이 나가죠? 사고 팔고 해봐요. 수수료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수수료 비싸게 내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증권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책 안 봤어요?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증권 중개사를 찾아가요. 중개인을 찾아갔어요. 그때 중개인이 따라오라면서 항구로 딱 가가지고 이게 저의 요트입니다. 저 요트는요, 이거는 뭐 김 중개인의 요트입니다. 저거는요, 이건 이 중개인의 요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물어보잖아. 그러면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돈 번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니들이 돈 번 건 말고 돈 번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요?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통해서 걔네들 요트를 사주고 있는 거야. 차를 사주고 있는 거라고요. 지키세요. 수수료가 비싸게 나가고 있으면 반드시 알아보세요. 그래서 왜 수수료가 이렇게 비싸냐 해가지고 0.00 몇 프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다 받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여러분들 수십만 원이 적어도 진짜 금액 크신 분들은 뭐 몇백만 원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엄청나게 절약됩니다. 그걸로 주식을 더 사세요. 남는 돈 있으면 나도 좀 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 진짜 무시 못해요. 한 달에 뭐 몇십만씩 수수료 나가는 거 기본인 사람들 많아요. 네. 외국 애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한테 조금 후한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계좌 바꾸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비대면으로 하셔가지고 수수료를 낮추세요. 뭐 달라고 그거 뭐 여러분들이 뭐 증권사 거기다 도움 받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수료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맨날 매수하려고 하지 마요. 맨날 매수하려고 하지는 말고 샀다 팔았다 막. 네, 오늘 사가지고 내일 모레 팔고 막 수익이 안 나면은 막 짜증내고 막 5% 나오면 팔아먹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길게 봐야 돼요. 단타로 쳐볼 만한 종목들이 계속 욕구를 자극시키죠. 막 올라가잖아. 단기 급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쳐다보고 있다가 아씨 저거 내가 살려고 했는데 살걸. 그러다가 덜컥 사는데 거기가 꼭지야. 또 물려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 들어갔다 또 올라가게 하겠지만 내려가는 또 손절하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실 때 처음부터 천천히들 제발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주식은 마라톤이에요. 처음부터 막 전력 질주해서 달려나가면 무조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중간에 물 주지도 않아요. 물 먹이지. 물을 먹이는 그게 있겠죠. 시장은 흐름만 타시면 돼요. 흐름만. 네, 흐름만 이렇게 타시면 됩니다. 흐름만.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네. 아직 시장에 좋은 맛을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들조차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막 밤에 자다가도 희죽희죽 웃어가지고 어머 이 사람 미쳤나?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꼭 보시고 돈이 어디서 새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새고 있는 돈을 틀어막아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식을 한 주라도 더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잘 버티기만 해도 네? 이기는 거면 버티기만 잘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우 난 돈이 없어 정말 못 사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설마 한 번도 안 튀는 종목이 없을까? 설마 수익이 안 나오는 종목이 없을까? 설마 계좌가 아직도 안 올라가고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 그죠? 네. 있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번 독하게 반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위쪽에서부터 막 흘러내리거나 그런 것들. 지금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축복된 자리예요. 뭐 기존에 있는 거 돌볼 필요 없어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시면서 그렇게 모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없지. 지금 우리가 이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한 10개 정도가 넘는 종목을 손실이 많이 났었던 거, 뭐 손실이 뭐 3, 40%, 뭐 50%짜리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CGV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수익으로 전환시켜 놓고 그 다음에 현금까지 만들었어. 이걸 가지고 다른 쪽을 또 사가지고 또 넘어가고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손실난 종목이 만약에 뭐 50개였다. 50개 종목이 다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10개 줄였으면은 지금 마이너스 종목이 40개일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난 종목은 10개고요. 바뀌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나에게도 돈이 있죠. 그럼 여기 이 돈을 가지고 또 40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도 공략을 해요. 또 올라가서 하나 줄여주고요. 계속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게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타이탄 리마스터링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다 아는 내용을 또 볼 필요가 없지 않나? 네. 영화가 그때 약간 감동적이긴 했어. 그 당시 막 개봉할 때 봤거든요. 근데 재밌긴 했었어요. 그게 또 한대요?
계속 계좌를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지금 조금만 고생하시면 돼요.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신경 쓰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막 미친 듯이 사고 팔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천천히 내가 관심 있는 거 사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니 CGV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내가 꼭대기에서 물려도 된다니까. 물렸어. 사람 말이요. 이거 얼마에 산 거예요? 여기 12,400원에 샀어? 얼마 샀어? 14,000원에 샀나요? 얼마 샀어? 여기 샀잖아, 여기서. 여기서 샀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 봐봐요. 여기서 내가 매도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자, 평단가를 조절하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하시라고. 추가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그러면 내가 지금 2만원의 평단가 갖고 있다. 그럼 지금 18,000원이야. 2만원에서 18,000원 떨어졌어. 그럼 뭐 몇 퍼센트 손실 안 나잖아. 여기서부터 이만큼 빠져있는 것보다 여기서 이만큼 빠져있는 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뭘 했어요? 이 매매를 통해서 이득을 또 얻었잖아요. 이거 가지고 또 다른 거 하는 거지. 이게 물타기가 아니에요. 물타기에 대한 개념과 추가 매수에 대한 개념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네.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한번 내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것들을 자꾸 부정을 하고 있거나 또는 아씨 매수해 가지고 뭐 그게 뭐 되겠어? 뭐 이런 거. 아니 뭐 주식을 뭐 이건 못 가니까 잘 가는 거 팔아야 되겠다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부잣집 막내 아들이요? 그런 거 질문하지 마. 종목 진단 안 된다니까. 거기가 고점 아니었어? 네. 고점 아니었어? 뭐 계속 뭐야 이거? 그래, 거기가 고점이었잖아. 근데 그 부잣집 막내 아들 그거가 저거 뭐시에요? 그때 저거 뭐 했어요? 결말이 아주 지랄 같다 그래가지고 네. 이것도 문제인 거야. 이거를 매수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어. 그럼 팔자리가 나왔을 때 팔아버려야지. 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미련을 갖지 마요. 부잣집 막내 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이 오더라도 이거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되지. 그럼 만약에 내가 사서 물렸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부터 답이 없는 거야. 왜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적 반등도 요거밖에 안 나오고 끝나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은 진짜 엄청난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 이럴 때 샀다 엄청난 반성하셔야 돼요. 하락 추세에서는 절대 사는 거 아니야. 여기 반 딱 갈라가지고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전부 다 반성을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요, 늘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드라마가 나와서 또 올라갈지 모르지. 네. 이번에는 뭐가 나올 수 있으려나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드라마에 대한 인기, 예전에 우영우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우영우도 올라갈 때 위에서 팔아버리고 그런 거. 지금 SM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저렇게 한번 치고 나갈 때, 영화 나올 때, 우리 대성창투 팔 때 봐봐요. 대성창투 이거 그때 영화 뭐였어? 그 명랑이었나? 한산도 한산 그 영화 나올 때 미친 쳐 올라갔잖아요. 낼름 팔아버리는 거야. 한산이고 뭐고 간에. 네. 팔으라고. 깔끔하잖아요. 네. 깔끔하잖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아, 영화가 뭐 인기를 끌어서 뭐가 쳐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치고 올라갔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뭘 생각을 해요? 단기 급등하게 되면 매도 포인트만 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매수가 아니야. 나는 여기서 이거를 째고 있었는데 그냥 올라갔어. 내 거 아니에요. 이수진도 나오죠. 그때는 노량인가? 그 마지막 전투. 김윤식 배우가 나오죠. 네. 그래서 그것도 보러 가야지. 그때쯤 되면 또 뭐 투자한 회사들이 또 나오면서 또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엔터주에 투자하려면은요.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이 영화 성적이나 흥행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게 단기 반등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따라가지 마요. 급등을 일단 나왔어? 따라가지 마요. 뭐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서 주가 많이 올랐네? 그럼 끝이야. 일단 내 귀에 들어오면 끝이야. 끝이라고요. 뭘 주시하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그냥 네. 뭔가 지금 용기가 막 자꾸 생기시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러지 마요. 네. 아직은 서두르지 마. 막 여기 주변에서 막 이렇게 막 저거 용기를 막 붙들어 주고 막 주식을 지금 사야 해요. 뭐 대박의 기회 없네. 지금 바닥입니다. 막 새로운 주도주를 사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나요? 네.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급등주만 따라가지 마세요. 많이 올라간 것만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와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은 이 바닥권에서 저점에서 그냥 내가 주식을 잘 들고 가겠다.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예탁금 이용료는 예탁금을 이용했다는 비용 아닙니까? 뭐 이자 같은 거 아닐까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매도나 매수나 다 똑같아요. 근데 매수가 사실 매도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매도의 조건은 별거 없어요. 뭐 이평선이 역배열 났다든지 뭐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단기 급등 이후에 뭐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이 나왔다든지 뭐 그럴 때 그냥 매도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뭐 올라가면 뭔 상관이야. 내가 먹고 팔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던져버리면 되는 거고요. 매수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입 포인트를 정말 분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할 때는 한 5가지만 고려한다 그러면 매수할 때는 10대까지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분할 매수 천천히 들어가고요. 매도할 때는 그냥 털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하게 되면 장점이 있잖아요. 매수를 해놓고 나서 방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가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어떤 업종, 무슨 종목군, 뭐 무슨 뭐 집단 뭐 이런 거, 네. 어지간하면 그냥 다 들고 가시면 돼요. 특히 대형주 쪽에서는요,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이제 순서 바뀔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제외하시면 되고요. 많이 올라갔어, 너무 올라갔어,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 마시고요. 아직도 뭐 삼천리 이런 거 쳐다보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삼천리, 대성에너지 이런 거, 네. 이런 건 이제 쳐다보지 마. 여러분들 거 아니요. 네. 지금에서 뭘 살라고요? 뭐 봐서 뭐 할 거예요? 뭐 하러 봐?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대성에너지가 아니라 대성 홀딩스였나? 이거 뭐 달라고 쳐다봐. 이거 12만원까지 갔어요. 이거 지금 뭐 보면 만원도 안 되는 게 12만원까지 갔어. 오케이, 갔다 이거야. 그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뭐 이 정도 수익을 얻으려면은 2배만 나오려도 24만원 가야 되는데 가겠어? 많이, 물론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금 퍼가 129배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도대체 뭔데 이렇게 주가 올랐냐고. 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꿈을 키우는 건 좋아. 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주식도 있는 거구나. 내 것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거 해봤자 10배밖에 안 됩니다. 네. 만원에서 제가 그거 씹으면 뭐 한 14, 5배 정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얘네들도 출발할 때 보면은 별 볼일 없었어요. 이런데요. 근데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에 와서야 거래량이 뭐 4만주 5만주 하니까 해볼만 하지. 이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나 봐봐요. 이때 여러분들 못 산다고. 이거 시총은 지금의 10분의 1이야 지금 시총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당시 시총이 2조 원을 10% 나눠봐. 한 2천억 정도 되겠네. 그죠? 2천억도 안 되죠. 한 1,500억 좀 됐겠죠. 1,500억 좀 되는 이 시총을 가진 종목이 거래량이 몇 주씩 나와요? 하루에 7천주 막. 네. 이런 때는요. 4천주, 3천주. 거래 이런 걸 어떻게 살 거야? 거래 1170주 뭐. 이건 매수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 살려면은 찔끔 사놓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정도. 뭐 차트 모양이 좋으니까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그런 정도겠죠. 이런 것들은 재수없으면 못 팔고 나와요. 삼천리도 올라가던 때 봐봐요. 모양새는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근데 얘네도 이건 조금 더 빨리 올라갔잖아. 이거는 거래량이 좀 더 있어가지고요. 네. 이건 거래량이 좀, 그게 7천주네. 네. 시총이 이것도 안 되는 게 뭐 만주도 안 터지는데 그 거래량이 5천주야.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가져서 뭐 매수할 만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꿈을 꾸지 마. 그냥 신경 쓰지 마요. 응?
이런 데서는요. 4천 주잖아, 시총이. 응? 시총이 2천억도 안 되는 애가 하루 거래량이 4천 주면 말 다 한 거야. 이 거래대금 봐봐요. 얼마입니까? 3억 5천 2백입니까? 일십, 백천, 만. 일십, 백천,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네. 거래대금이 3억 5천. 하루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매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조건이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거래가 잘 터지죠. 거래대금도 90억이야. 이쯤 되니까 해볼만 한데? 여러분들 해볼만한 시기는 이미 지났거든.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러워해야 할 거는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주식도 변화가 생기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뭘 사면 되냐면 이런 것만 골라서 사세요. 에? 이렇게 쉬운 투자가 어딨어? 대박을 원한다고? 이런 것만 골라서 사시라고요. 이런 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차트에 들어가 있잖아. 없어요?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21년도, 22년도까지 해가지고 계속 주가 내려가다가 이제 바닥 잡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모양 나온 거 여러분 차트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무엇을 그렇게 걱정들을 하고 막 그냥 다른 주식을 갈아타야 되겠네. 뭐 봐봐, 이럴 대로 가봐요. 여기 가보라고. 여기 요새 뭔 희망이 있겠어? 여기 뭐가 있겠어요? 여기 뭔데 이게 뭐? 네? 봐봐, 여기서 이렇게 됐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매수를 했는데 주식이 이 모양이야. 그럼 내가 잘못 산 건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지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많아요. 그럼 그런 애들이 뭐예요? 다 후보잖아, 후보. 이 얘네들이 후보라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 했어? 가만히 냅두라니까? 근데 막 팔아먹고 막 그냥 뭐 샀다 팔았다 막 난리고 막 그냥 막 네. 왜 그러냐고. 좋은 자리를 선점을 했는데 왜 그러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그래서 여기서 샀어. 그거 물렸어. 그 주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내가 여기 샀는데 주가가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더 사야지. 돈이 있으면. 근데 요만큼 올라오니까 팔아먹을 궁리만 하는겨. 손실이 줄었구나. 지금은 매도할 자리가 아니에요. 장이 저점을 통과하면서 움직일 때는 상당히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10배씩 가는 것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 뭐 100%, 200%이 정도밖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100% 경험 못 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응? 주식 투자하면서 100% 수익을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 굉장히 많아. 근데 그거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못 골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팔아먹은 주식 중에서 100%안 간 것들, 100%간 것들 보시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중간에 잘라먹어서 그런 거예요. 특별하게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잘라먹었다든지 아니면 나의 전략이 그렇다든지 그러면 내가 말 안 할게. 근데 나는 100%를 먹고 싶은데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 그런 분들은 다 잘라먹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요. 지나버린 차트가 아니에요. 지나버린 차트가 아닙니다. 이거 제가 오늘이야? 어제야? 그거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 예전에 뭐 우스개 하는 그런 게시판, 웃긴 글 게시판 이런 데 올라온 거였는데 기숙사 외박 사유가 애인이 바람나서 잡으러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대학교 기숙사에서 그 외박할 때는 그 사유서 쓰잖아요. 외박 신청서 쓰잖아요. 거기에 사유가 있어. 여친이 바람나서. 그게 이제 올라온 거. 바람난 여친 잡으면 어떡할 건데? 잡아서 어떡할 거야? 나에게로 돌아와? 내게 돌아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네. 가면 안 와. 잡지 말라고. 지나간 거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첫사랑 그거 백날 생각하면 뭐합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왜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지금 현재 시점이 뭔지를 잘 보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주가가
계속 이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민을 해야 돼요. 뭐 이러고 있어 계속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 이러면 고민해야 돼. 뭐 요즘에 뭐 메디콕스냐 그거 뭐 있었잖아 이런 거. 이런 상태면 이거 아씨 이거 뭐지 이러고 고민해야 돼요. 엿같네 그러면서 고민해야 된다고. 이런 거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전생에 뭔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조상님께 죄를 올리든지 뭐 도를 믿습니까 따라가든지 뭐 그런 거 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 이렇진 않잖아. 쉽게 해서 네? 여러분들이 가진 주식들이 밑에서부터 이제 통과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전에 화신 같은 거 매수할 때도 많은 분들이 참 그거 가지고도 이때도 그때 기억나시나요? 모르겠다. 20년도 요때요. 봐봐요.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주가가 내려갔잖아요. 바닥을 잡았잖아. 전환이 됐잖아. 미친 듯이 사요. 미친 듯이 샀어. 그래갖고 여기가 지금 보면은 계속 옆으로 기어다녀요. 여기까지 계속 기어요. 이때 이거 11월달 이때 되면 삼성전자 막 올라간다고 난리였잖아요. 계속 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 기간에 그냥 미친 듯이 샀어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솔직히 방금 전에 봤던 그 삼천리 차트랑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잖아. 쭉 내려가다가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옆으로 좀 기어다니고 있는데 이평선도 정배열 딱 만들어가지고 시장 상황도 좋겠다. 뭐가 문제인데? 그럼 올라갈 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일지 몰라.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샀어요. 여기 작년 그때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계속 산 거야. 안 올라가. 왜 얘는 안 올라가요? 갈 때 되면 가요. 더 사세요. 여러분들 종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놔두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 이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어려운 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선을 하나 그으라고. 선만 하나 그어서요. 어떻게 되고 있다? 아, 이게 뭔가가 좀 뭔가 이제 그냥 난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요.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대각선을 가는 선을 벗어났어. 이쪽으로 벗어나 있어.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선을 또 그어봐. 이렇게 그어보니까 이거 뭔가 이거 올라가고 있는 건 알죠? 네? 뭐 올라가는 건 알잖아. 이 정도 선은 여러분들이 그을 수 있잖아요. 이거 못 거? 이거 못 거면 어쩔 수 없지. 이것도 못 거면은 가입해요. 오늘 저기 뭐야 사이트에서 가입하면은 네 아직 특강 기간이어가지고 싸게 할 수도 있다. 이러면 모르겠으면 가입해.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내가 선긋기 강의를 계속 올려드리지만 그 강의만 보셔도 이해가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특히나 장이 좋아지려고 할 때 이런 포인트가 나타나는 종목들은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이 시점에서 뒤에 걸 보고 추천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매수한 거 아니잖아.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 당시 하셨던 분들은 이런 비슷한 모양의 차트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세요. 그때 똑같은 얘기였어요. 왜냐면 장이 이제 2020년 저점 잡으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바뀌잖아요. 추세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2018년도, 19년도 이렇게 막 계속 그 무역 분쟁 때문에 지랄 난리를 치고 나서 이제 반등을 조금씩 보여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이럴 때 그냥 사주는 거야.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샀어. 안 가? 괜찮아요. 좀 있으면 가겠지. 아니 뭐 정기예금도 한번 넣어놓으면 1년 동안 빼지도 못해갖고 그거 뭐 기다리고 있으면서 뭐 이거 주식 뭐 그래봤자 뭐 몇 개월 기다린다고. 네? 그 몇 개월 기다릴 거라고 뭐 그 1년 기다리겠습니까? 뭐 1년 기다릴 수도 있겠지. 1년 기다리면 어때? 예금 기껏 해봐야 지금 뭐 이제는 3%대 예금이더만. 예? 많이 받아봐야 5%지. 예금 금리. 지금 5%짜리도 없죠. 조금 내려가가지고. 스펙은요. 이 스펙은 2,000원 밑에서 사시면 무조건 괜찮고요. 2,000원이 기준입니다. 네. 스펙주들은 2,000원이 기준이고요. 이게는 이제 만약에 인수합병 하겠다라고 하면 주가가 뛰어버려요. 그러면
대박인겨. 그럼 대박인 거예요. 그러면 대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인수합병을 한다 그러면 주가가 막 뛸 거예요. 막 갑자기 6,000원 되고 8,000원 되고 막 가요. 그러다가 합병 불발되면 뒤져버리거든요. 예. 근데 합병이 되면은 거래정지 들어갔다가 합병해가지고 그 주식으로 나와요. 이름 바꿔서.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당시 시점에서 봐가지고 팔면 되지. 네. 합병됐으면 수익이 많이 나왔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인수합병 돼가지고 딱 거래정지 풀려서 그 정상적인 종목으로 주식으로 빡 튀어나왔을 때 그때 상황 보면서 추세대로 매도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 더 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네 뭐 그 다음에 봐야 될 상황이니까. 네, 스펙의 딱 포인트는 거기까지입니다. 인수합병 되면은 주가 뛰어. 그 다음에 딱 거래정지 들어가서 새로운 주식으로 바꿔 탈바꿈하고 나서 딱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매도 포인트가 그때 가서 잡으면 되죠. 네. 여러분들이 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다? 견디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참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급동은 못 참나? 네. 아무튼 뭐 그런 건 잘 참으면서 왜 그런 거를 뭐 이거 뭐 급동도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똑같은 겁니다. 단풍이님 주요 채팅이나 실시간 채팅이나 뭐 그 크게 내가 해봤는데 다른 거 없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다 주요 채팅으로 들어오는가 봐요. 쓰잘데기 없는 건 좀 지우는 것 같더라고. 네, 실시간 채팅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버티세요. 잘 참으면 이깁니다. 잘 참으면 이기는 거고 잘 참으면 돈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버티는 게 최선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뭐 사지도 못하겠고 팔지도 못하겠다.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돼요. 장이 올라갈 때 액션 취하세요. 여기 2700까지 기다렸다가 저기 위에 올라가면 그때 하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죠.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너무 늦어.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라고요. 근데 열심히 지금은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버티라고. 여기 올라오면. 그럼 너무 늦지 않습니까? 뭐야 씨.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올라가서 안정감 있게 하든 밑에서부터 쫀쫀하게 하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네? 아니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그런 건 없어. 네. 그런 건 없다고. 아니 뭐 여기까지 올라가냐면 진작 살 거 이런 후회는 하지 말고. 네. 이건 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런 것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급등주를 하시든 뭘 하시든 그건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일단은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어떤 걸 가장 효율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 방법은 마음에 안 들어. 안 해도 돼요. 네,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을 잘 들어보시고 또 뭐 교육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공짜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들어보시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맞는 전략인 것 같다 생각되면은 철저하게 그거를 지키면서 따라가세요. 막 열심히 하다가 처음에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막 한두 달 열심히 그냥 꾹 참고면서 막 그냥 가다가 또 실컷 돌아보고서 막 네 저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안 가는데 그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하지를 마.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못 갈 거라면 아예 하지를 마. 그게 나. 제대로 하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할 게 아니면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게 낫어. 어설프게 하다가는요 주식판에 들어와서 돈 다 잃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얘네들은. 그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어서 오세요 호갱님님님 그러잖아. 어서 오세요 호갱님님님. 산에 등산을 열심히 해도 아따 호구 왔는 강강강강. 걔네들이 여러분들 되게 위해 주는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돈을 뺏어서 내 걸로 만들까 그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라앉으세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밖으로 나가. 네? ATS 덮고 밖으로 나가세요. 요즘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을 집에다 놓고 바깥에 한 외출을 나가 보세요. 불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핸드폰 없이 밖에 나갔다. 불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이게 뭐냐면 거기에 적응이 된 거예요. 주식도 자꾸 사고 팔고 하다 보고 또 손절매도 하다 보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을 바꾸는 데는 90일,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3개월이요. 좋은 습관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3개월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개월에 가입을 하면 그래서 3개월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 잊지 마. 이거 3개월 이렇게 해야 되면 이거 뭐. 네. 이거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습관을 나에게 적응을 시키는데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한다. 그게 내 몸에 인이 박힐 때는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응? 내가 아침마다 책을 봐야 되겠다. 3개월간은 꾸준히 해야지. 그리고 좀 할까 말까 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나는 이런 매매 방법을 내가 정립을 했으면 그걸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지켜보자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그 방법대로 계속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한 달만 지나도 막 좀비 쑤셔가지고 막 들쩍들쩍하고 몸은 뭐 코브라 트위스트를 틀고서 막 그냥 막 네?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1만 시간은 계산이 안 돼요. 얼마예요 그러면? 만을 24로 나눠야 되잖아. 아, 왜 그런 실현을 또 주려고 그래요. 계산 문제는 들고 나오지 맙시다. 1만 시간. 1만 나누기 24는 뭐예요? 계산해봐요 이거. 방송을 3년을 들었는데 3년 들었으면은 산전수전 다 겪었구만.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뭐 지금 바닥까지 다 봤겠구만요. 이순신님. 근데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 네. 나하고 안 맞는 거 아닐까 혹시? 네. 그 정도면은 사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2020년도에 그 수익이 만들어지신 분들은요. 제 계좌가 지금 그러거든요. 네. 이때 수익을 봤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저는 계좌가 손실은 아니에요. 원금 손실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2000 여기 21년도 고점부터 떨어진 것을 아직은 회복을 못하고 있지. 수익을 많이 반납했죠. 근데 이때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직 저는 원금 손실이 안 됐거든요. 뭐 지수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면은 그때는 뭐 20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비하면은 위쪽에 있고 하니까 뭐 당연히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네. 그래서 하락장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 손실이 복구가 안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시장이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려갈 때 얼마나 걸렸어요? 1년 6개월. 바닥 잡는데 이제 6개월 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6개월. 이제 바닥 잡는데 6개월 걸렸어요.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2년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급등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시장은 급등하지 않아요.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이거 미친 장이었고요. 이렇게 급등하려면 삼성전자가 또 미쳐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이런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렇게 막판 되면 이제 조금 개인들이 들어와서 뭐 팡팡 튀어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2003년도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면 또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은 하되 슬금슬금 가면서 어느 시점에 팡 튀었다가 좀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만 일단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 정도는 일단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3000포인트까지 일단 회복을 해보자. 그게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목표 지점이고요. 내년도까지 만약에 상승세를 더 강하게 보여준다. 내년 정도 같은 경우는 저도 50개는 있는데요. 뭐 종목 그 정도 있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50개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감당만 가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00개 정도는 한번 쑥 훑으면 다 보이잖아요. 안 되나? 이렇게 한번 쑥 훑으면은 200개 정도 보는데 뭐 한
한 10초면 보지 않아요? 이렇게 네, 종목 좀 많아도 괜찮아요. 네, 근데 뭐 그것도 어차피 자기의 그 투자 방법이죠. 네. 어떤 사람들은 뭐 1000개를 갖고 있어도 끄떡없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10개만 있어도 막 정신없이 막 그냥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종목을 좀 줄여보는 것도 괜찮고요.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싶으면 뭐 하나씩 늘려보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 종목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어차피 상승장에서는 종목이 많이 늘어나요. 네. 상승장에서는 까딱 잘못하면 100개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하락장에서는 일단은 매수보다는 관리로 들어가야 되니까 종목 수가 좀 줄어들고 뭐 그렇죠.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이 계속 줄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닥을 벗어날 때까지는 일단은 관리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포트를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은 올해까지는 일단 금리 인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금리 기조 유지가 되면서 일단 3천까지만 올라가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쯤 되면 연초쯤 됐을 때 금리 인하 소식이 조금씩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금리 인하와 함께 주가가 한 번 더 뛸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주가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피날레는 항상 크게 나옵니다. 네, 크게 나오니까 크게 상승하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세요. 뭐든지 막판에 빵 땡기는 자리가 나와요. 어설프게 올라갔다 끝나는 거,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한번 크게 터트리는 거 있잖아요. 어설프게 올라가는 거는요, 중간에 그냥 그래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렇게 어설프게 올라가는 것들은 그냥 개기시면 돼요. 마지막에 그냥 미친 듯이 빵 터지는 게 있어요. 뭐지? 이렇게 나오는 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주가가 떨어졌어? 그럼 또 올라갑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터트릴 때까지요. 미끼를 안 물었잖아. 낚싯대를 던졌는데 고기가 안 물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고기가 물 때 챙길 거 아닙니까? 팍! 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죠. 마라톤이고 낚시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은 시간의 싸움이에요. 심리의 싸움이고, 여러분들 지지 마세요. 시간을 죽여야 되고 심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버티셔야 돼요.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그것만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뭐 노여하실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광년이처럼 밖에 나가가지고 막 뭐 꽂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지 마시고, 조급증도 안 되고 조울증이라 그래요. 그거 조현증입니까? 뭡니까 그거? 뭐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 거 있잖아요. 조울증? 하여튼 뭐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란 말이에요. 평정심을 그냥 다 이렇게, 네,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광자 조울증이에요. 네, 그럼 하지 마요. 그 뭐 올라가면 와 좋아갖고 웃었다가 또 떨어지면 그냥 세상 다 산 사람 그냥 한숨 푹푹 쉬면서 그냥 막, 네, 주가 조금 올려면 밥상에 고기 반찬 올라오고 말이야. 주가 조금 내려가면 그냥 김치 대가리 하나 주고, 그래도 되겠어요? 그럼 항상 일정하게 고기 반찬 주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건강해지지.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 뭡니까? 쫄지 말라 이거예요. 겁먹지 말라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에요. 이 조정을 견디고 온 사람들이요. 이 조정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 이거 이거 저거 뭐 하루 이틀 그 변동 이거 뭐 이거 조금 빠졌다고 그냥 막 두려워하고 쫄고 막 이게 쪽팔리잖아요. 지금 이걸 버텼는데 이거 뭐, 네? 아니 큰 파도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그 동네 호숫가에서 부는 그 잔잔한 그 물보라에다가 쫄아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해하시죠? 지금은 믿고 가세요. 버티십시오.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버텨주시면 나중에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그냥 뉴스 보고 막 그러면은 마음이 또 싱숭생숭해가지고 또 뭐 큰일 났네, 시장이 망할 것 같네,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네, 저거 버티고 왔는데 뭐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
스스로를 믿어요. 나 잘해왔어. 네, 상 줘, 상 주란 말이요. 지금 여행 뚫렸는데 여행도 막 가시고 괜찮아. 놀아요, 놀아. 놀아도 돼. 다 돼. 다 될 거예요. 나중에 돈 잘 벌면은, 네. 형진이 슈퍼채팅 고마워요. 돈 잘 벌면은 내가 또 기부 써고 나가가지고 밧주 할 테니까 그때나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시란 말이야. 내 것도 밧주! 뭐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형준, 자랑하고 막 그러란 님 말이에요. 슈퍼채팅 만원 살아남은 게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여러분들 다 잘 되시 이제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격을 얻었어. 고생해서 면허를 땄는데 차는 한번 몰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녹화 방송은 조금 있다가 올라갑니다.